바이에른 뮌헨이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긴급 경질하고 토마스 투헬 감독을 선임하고자 한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또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키커지에서도 사실 투헬 감독이 토트넘과 협상을 하다가 바이에른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ESPN에서도 지금까지는 약간 투헬 감독이 그 토트넘과는 조금 전혀 연결고리가 뭐 토트넘의 일방적인 관심이었다고 좀 알려졌다가 투헬도 이제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투헬 감독은 항상 1픽은 바이언이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네. 바이언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스페인 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 사실상 그러니까 토트넘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은 관심이 없다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다가 됐었는데 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뀐 게 토트넘이 결국에는 예상과 달리 콘테 감독을 시즌 중에 경질할 것 같은 상황이 된 데다가 투헬 감독이 원했던 부임하고 싶어했던 팀들의 성적이 조금 안정세를 타면서 투헬 감독이 너무 오래 쉬고 싶지 않으니까 토트넘도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던 순간에 바로 이 나겔스만 경질 투헬 선임이 이뤄졌고 투헬 감독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관심과 토트넘과의 접촉을 바이에른 뮌헨 부임에 있어서 조금 활용하게 된 것 같은 지금 흐름이 됐다. 이런 그 얘기들이 이제 정황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외신 보도들 최신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키커지에서도 이번 소식에 대해서 꽤 놀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키커지가 이제 해외 반응들, 그러니까 그 해외 언론들의 반응들을 이제 헤드라인들을 쭉 뽑은 건데요. 제목 자체가 청천벽력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거든요. 사실 나겔스만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전승으로 8강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투헬이 바이에른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나겔스만의 입지가 단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싶었는데 사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흐름이 뭐 내용상으로나 또 관계상으로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홀츠너 기자가 이제 키커즈에 칼럼을 올린 건데요. 제목 자체가 이제 그라운드 안팎의 문제, 나겔스만 경질은 이해 가능이라고 이제 한 건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요. 경질 자체는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놀라운 건 시기이다라고 하면서 나겔스만 관련 문제는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경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포츠적인 면에서 2022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바이에른이 발전이 없었다라고 했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보드진들은 나겔스만과 한 시대를, 나겔스만 에라를 형성하기 원했기에 그는 결코 그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경질 논쟁 대상은 원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더 일찍 행동할 수도 있었고 그와 함께 이번 시즌 끝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외교적인 관점이 바뀌었다. 라고 한 다음에 나겔스만은 선수들을 조금씩 잃어갔고 자연스럽게 라커룸도 잃어버렸다. 키미만이 홀로 그의 추종자였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다른 팀들, 이전에 그 다른 뭐 빅클럽들이라든지 유럽 팀들의 상황을 봐도 감독 경질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 뭐 성적도 성적인데 선수단의 민심을 잃었을 때, 즉 선수들이 감독과 불화가 생기거나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이제 그것은 앞으로 팀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데 지금 상황, 물론 바이에른의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이 믿지 않는 감독이라면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 타이틀부터가 레반도프스키만 비판한 게 아니다. 왜냐면은 레반도프스키가 나겔스만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뭐 본인의 뭐 야망이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바르셀로나로 간 것도 있겠지만 나겔스만 감독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작용했을 것이고 그것은 또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레전드와의 불편한 이별을 나겔스만 감독 때문에 하게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나겔스만이 레반도프스키한테 세트피스 공격할 때 이쪽을 이렇게 빠져가지고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당신 나보다 골 많이 넣어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만 놓고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너무한 거 아니야? 감독이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자신에게 좀 더 많은 에어리어가 발생을 하는 거를 원했대요. 그게 조금 더 플레이하기 편한 반면에 이제 나겔스만은 조금 더 다양한 루트로 골을 넣고 싶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나겔스만이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뭐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3-1-4-2 포메이션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공격한 미드필더 2명에 좌우 윙에 그리고 또 이제 투톱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완전 공격적으로 하는, 그래서 원래 공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채널을 5개를 가져가잖아요. 이 채널을 6개로 늘렸어요. 이걸로 한동안 재미를 봤는데 레반도프스키는 그걸 싫어했대요. 자기가 왜냐면은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원톱을 뛰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제 나게스만과의 마찰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나게스만이 팀의 스타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거 역시도 약간은 그 선수들이 불만을 가져했다. 예, 아무래도 또 젊고 나이도 비슷한데 본인이 또 좀 나서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 느낌에는 약간 좀 쟤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까지 줬다는 거죠. 약간 그 나게스만이 무리뉴랑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예. 왜냐면 어려서부터 예. 그것도 이제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스타가 됐잖아요. 스타 그렇죠. 감독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나게스만도 무리뉴를 상당히 그걸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무리뉴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오는 빌트 저널리스틴 이게 그러니까 빌트지 여기자랑 연애를 했거든요. 2022년 8월에 둘의 열애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예. 이름이 이제 레나 브루첸베르거인데, 예. 또 바이에른 선수들은 불만스러워했다라는 거죠. 뭐 이제 팀의 그 내부적인 얘기들을 또 여자친구에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봤을 때 나겔스만 감독이 그런 프로 정신, 공간하면 구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관계 자체가 또 아예 아무 말도 정말 안 할까. 그리고 카시아스하고 카르보네라 사건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사건도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져했었다라고 하고요. 예. 네, 앞으로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던 그 타팔로비치 그 코치 해고 문제 있잖아요. 골키퍼 코치. 이것도 또 다른 놀라움을 이야기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나게스만을 경질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근데 제가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금 얘기가 더 있는데요. 바이에른은 호펜하임이나 라이프치히와는 완전 다른 구단이다. 높은 존중을 요구한다.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바이에른 환경은 나게스만에게 새로운 것이었고 나게스만처럼 젊은 감독에겐 확실히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경험이 필요하다. 나게스만은 여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는 언젠가 바이에른으로 돌아올 또 한 명의 감독이 될지도 모른다. 예. 이게 그 바이에른이 현재 발표를 경질이 아닌 상호 합의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플라텐베르크라고 이제 독일의 또 유명한 네. 기자가 뭐 보도한 대로 색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으니까 네. 나겔스만도 어느 정도 이제 구단과 원만하게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이언도 나게스만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너 조금 더 크면은 우리가 데려올게. 지금 약간 조금 이런 식의 헤어짐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나겔스만 너 능력은 좋은데 아직 경험, 관계 그리고 이제 연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너가 아직 그 바이른에 오기에는 어린 것 같다. 이런 느낌 속에 이제 투헬 감독이 오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나게스만이 경질된 거는 투헬 때문이 크거든요. 예, 바로 여기 부분이 그 저희가 토트넘과 연결돼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일단 그 처음 빨간 박스를 친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미 투엘은 2018년에 논의 대상에 있었는데 그때 투엘은 파리 생제르맹을 갔다라는 건데요. 실제 그 투엘은 2017년 9월에 안첼로티 경질 당시에 이게 경질되자마자였거든요. 예. 미넨 공항에 포착이 됐었고 이때 이제 바이언 보드진다고 협상을 했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 회장이었던 헤네스가 투엘을 크게 반대를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하인케스 일단 임시 감독으로 하고 시즌이 끝나고 투엘이 오는 걸로 하자라는 식으로 구두 계약을 맺었었다라고 해요. 예. 근데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2018년 3월에 투엘이 갑자기 파리하고 계약한다는 보도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막 뒤늦게 막 헤네스도 전화하고 그리고 살리아미치치도 전화하고 이게 포착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헤네스가 굉장히 화를 냈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우리랑 구두 계약을 했는데 감히 파리로 갔다라고 구두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막 화를 냈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이거는 바이언 보드진이 그렇죠. 그리고 구두 계약은 파기가 아니에요. 구두 그렇죠. 계약은 사실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냥 약속인 거죠. 아니 그 투엘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애초에 그대로. 헤네스도 반대했다는 걸 본인도 들었을 텐데 투엘도 네. 뭐 나도 그럼 꼭 지킬 필요는 없겠다. 저기도 말 바꾸면 나도 봉 뜨는데 네. 그 파리는 만수자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헤네스는 투엘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요. 그렇죠. 루메니게가 이제 그 투엘 지지자로 유명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홀치너 기자가 쓴 기사에는 이제 투헬이 토트넘과도 좀 연결이 됐었다. 또 이런 얘기를 좀 예. 후일담으로 꺼냈어요. 그 투엘이 토트넘과 밀접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심지어 런던에서의 프로젝트까지도 그리고 있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이 급하게 빠르게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사실 시즌 끝나고 선임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겔스만 감독과 결별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 이 타이밍에 경질하기엔 나겔스만이 좀 성적이 나쁘지 않고 네. 무엇보다 전 챔피언스리그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겔스만을 경질하는 건 나겔스만한테 예의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요. 만약에 도르트문트하고 이제 A매치 끝나고 바로 도르트문트랑 경기가 예. 있잖아요. 그 경기까지 지면은 나겔스만을 경질시킬 생각이 있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경기를 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시즌 끝까지 가려고 계획을 했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투엘이 토트넘 감독에 부임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나겔스만을 경질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데려올 독일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언은 안첼로티 때 이제 크게 데이고 나서는 예. 독일어가 안 되는 감독을 원하지 않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독일어가 되는 감독이 부임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선수단 관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시장에 있는 감독들 중에서 나겔스만급의 독일어가 되는 감독은 투엘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갑작스레 토트넘이 콘테와 결별할 수 있는 유력한 상황이 되면서 또 투헬 감독이 지금까지는 토트넘에 관심에 별로 반응을 안 하다가 뭐 여러 매체에서 나왔어요. 토트넘에 부임하는 것에 대해서 투헬이 이제 진짜 열렸고 대화도 나눴고 프로젝트 해볼까라는 논의가 오가고 있대더라. 협상하고 있대더라. 그랬기 때문에 ESPN 사실 뭐 이제 미국 매체이기 때문에 이 취재력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뭐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그런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제임스 올리 기자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편이죠. 예, 갑작스레 이 제임스 올리 기자가 사실은 이제 저희조차도 이제 콘테 감독이 경질되더라도 투헬이 지금 올 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투헬이 약간 방향이 바뀌었다. 투헬이 토트넘이 제안을 할 경우 수락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열려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에서. 네, 그러자마자 바로 움직인 거죠, 예, 바이언. 이 얘기는 이제 투헬이 뮌헨에 가기 전에 나온 얘기인데 뮌헨으로 거의 유력한 시점에 키커에서도 이제 홀츠너 기자가 언급한 거 보니까 그 토트넘이 콘테 경질을 지금 내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네. 상태에서 투헬가 연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투헬은 그 연락을 받고 긍정적으로 회신한 이후 바이에른 쪽의 움직임을 위해서 흘렸다. 예, 어느 정도 흘린 게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 투엘은 항상 바이언이 1픽이었으니까요. 예. 게다가 이제 투헬은 이미 한 몇 달 전부터도 내가 바이언에 가고 싶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은연중에 흘려왔는데 네. 바이언에 별다른 미동이 없었어요. 일단은 나겔스만 체제로 그렇죠.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투헬 감독이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바이언이 나겔스만을 쭉 가면 실제로 이제 토트넘이랑 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얘기해보자 그럼. 만약에 그때도 바이언이 미동이 없었으면 그냥 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면 토트넘과 좀 더 밀도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었다. 정말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투헬이 토트넘과의 협상을 좀 이용한 게 아니냐. 예, 뭐 근데 이런 일은 항상 비일비재한 그렇죠. 이런 건 거니까요. 시장에 크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이제킹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락을 했고 프로젝트도 설명을 했고 투헬도 긍정적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저기서 들어오니까 바로 가버린 거예요. 약간 이게 루이스 디아스를 리버풀에 그렇죠. 뺏긴 것과 상당히 비슷한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투헬은 예. 근데 저는 어쨌건 이게 토트넘 내부 기자들 쪽에서 흘러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왜냐면은 만약에 보드진들이 이걸 떠벌리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일찌감치 흘러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토트넘 보드진들 은밀하게 일을 하고 그렇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흘린 소스는 아마도 투엘 쪽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무엇보다 가장 디테일하게 프로젝트 A까지 한 기자는 키커 기자다. 예. 즉 투헬과 관련된 인물이 그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투엘 쪽 일을 하고 있는 게 자하비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과도 자하비가 그 협상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투헬과 토트넘의 접촉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나겔스만의 경질이 갑작스럽게 이어진 증거가 또 있다고요? 이게 3월 20일자인데 홀츠너 기자가 이제 독점 인터뷰를 딴 거였거든요. 정말 잘 나가는 기자예요. 예, 그러니까 헤르베르트 하이너 그 회장하고의 인터뷰를 독점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독점 인터뷰에서 그때 그 하이너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겔스만 밑에서 1년 반 동안 뚜렷한 발전을 볼 수 있었다. 율리아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그가 부임한 기간에 있었던 코칭 관련 논란은 외부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그러니까 감독을 바로- 바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 레버쿠젠전 지고 나서 그쵸. 워낙 쳤을 때도 괜찮았던 거잖아요. 그 네. 살리아미치치 단장이 워낙 화를 심하게 냈으니까 그리고 바이언 보드진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수습하려고 한 건데 그러고 이제 투엘 소리가 나오니까 바로 자르고 네. 투엘을 데려오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만약 투헬을 시즌 종료 후에 선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나겔스만을 경질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말씀하신 대로 4월 일정, 대여 클래시코라든지 혹은 맨시티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결과까지는 보고 좀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투헬이 초청 갈 수 있다고? 그럼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나겔스만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투엘의 바이언 꿈은 또다시 그렇죠. 무산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투헬도 사실 이제 문신의 폭이 적은 상태에서 사실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는 못 간다고 봐야 돼요.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투헬을 원하진 않거든요. 네.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나겔스만에 가깝다고 저희가 네.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인터뷰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결국 투헬은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네. 토트넘에 진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이언이 나겔스만을 경질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카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플레텐베르그 기자, 워낙 유명하죠. 이 기자 예. 같은 경우도. 바이에른 전담 기자로 유명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겔스만 경질 이유에 대해서 일단 스포츠적인 발전이, 부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선수들의 발전도 약간 부족했다. 그러니까 유망주들을, 발전시키는 게 그리고 또 이제 트랜스퍼, 이거는 그 이적에서 영입한 선수들의, 예를 들면 만에도 약간 조금 힘들어 했었고, 또 칸셀로도 최근에 그런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근데 무엇보다도 선수들과 보드진들이 그가 A매치 휴식기에 선수들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스키 휴가를 간 거에 놀래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가도 되긴 한데 지금 팀 분위기도 안 좋고 약간 불화도 있고 이런 상태면은 정말 너무 잘 지내는 감독이야. 네. 정말 내가 존경하는 감독이면 휴가 가셔도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노이어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언의 사건들이 다 스키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농담으로 절대 스키 가지 마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건데 람도 심심하면 스키 여행을 갔었고 그리고 예. 또 이제 슈바인슈타이거는 아예 스키를 거의 프로같이 잘 타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람급 아니면은 스키 타러 가지 말아야 예. 되나 싶기도 예. 하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현재 키커에서 설문조사를 보면 그래도 이제 나겔스만 감독에 대한 지지도가 꽤 큰가 봐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지금 경제할 시점은 아니긴 했었거든요. 정말 뜬금포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겔스만 경질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 65%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플레텐베르크 기자의 최신 그 정보에 따르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갖고 또 그 위약금 같은 부분도 2026년 여름까지 사실 돼 있으니까 보통은 그 위약금을 다 지불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상호 합의를 한 내용이 새 팀을 찾을 때까지만 주급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새 팀을 찾을 때까지 월급 보조해주다가 가면 뚝이다라는 것은 나겔스만도 이제 바로 조금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영국 쪽, 특히 이제 런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브닝 스탠다드가 빠르게 이제 후속 보도를 냈는데 1차 보도는 토트넘의 타깃이었던 투헬이 바이에른으로 갔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그러면서 나온 나겔스만을 토트넘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흥미롭게 언급한 게 2021년에 무리뉴 감독을 경질했을 때도 토트넘은 나겔스만을 리스트에 올려놨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뭐 2021년만이 아니고요. 2018년부터 계속 나겔스만을 쭉 레이더망에 올려놓고 있었다고 해요. 또 젊은 예. 감독이고 또 그 떠오르는 감독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유럽의 최상위 팀보다는 토트넘급에 조금 이제 그렇죠. 맞는 감독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됐었던 감독이긴 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이제 투엘 놓친 김에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네. 온다면은 저는 투엘보다도 나겔스만이 더 토트넘에는 어울리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나겔스만이 그래도 투엘보다는 조금 더 유한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뭐 그 약간 좀 젊은 감독이다 보니까 튀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막 싸우거나 하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투엘 같은 경우는 아예 싸우는 그렇죠. 유형이다 가족 보니까 사주시니까. 예, 그 보드진하고 특히 맞춰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저는 투엘보다 나겔스만이 시장에서 더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겔스만은 보드진하고 마찰을 일으킨 적은 딱히 없긴 하거든요. 단지 이제 그 바이언에서 이제 머리 굵은 선수들 관리에 조금 문제를 드러냈던 거였지 선수들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전술적인 뭐 견해 차이 정도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나겔스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타깃이 되고 있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역시 당장 데려오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 여름에 다른 감독을 선임한다면 그때는 나겔스만과 또 접촉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토트넘은 당장 감독이 필요하니까요. 네. 지금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는 아예 차기 감독 부임이 확정적으로 떠돌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미 지금 임시 감독 체제로 지금 3월 A매치를 치른 것 네. 자체가
구두 합의를 여름에 오기로 한 감독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에데르송 같은 경우도 아예 그 비니시우스하고 안첼로티 우리 감독 된다면서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계속 이제 나겔스만을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었고, 나겔스만을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도. 왜냐면 나겔스만은 어쨌건 투엘처럼 이렇게 보드진과 싸우는 감독도 아니고, 그리고 젊고 재능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유형과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다만 이제 머리 굵은 선수들이 이런 젊고 전술적인 감독을 싫어하는 마찰을 붙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는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겔스만이 오는 시점 정도면 이제 벤제마 정도를 제외하고 딱히 마찰은 없을 것이다. 네. 벤제마도 거의 이제 끝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겔스만을 후임 감독으로 고려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벤제마 제2의 레반도프스키 되는 그런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토트넘이 그러면 이 남은 A매치 기간 안에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왜냐면 콘테 경질이 유력하지만 발표는 안 나고, 또 그 발표가 안 나는 이유가 그 후속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4월 4일 에버튼과 경기까지 시간이 아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토트넘이 입스위치하고 친선 경기까지 하는데 메이슨 대행이 실질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경기를 지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예, 나겔스만 바지끄댕이라도 잡아 당기더라도 어떤 식으로,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는 저는 토트넘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원하는 공격 축구도 하고 토트넘이 원하는 장기 프로젝트까지도 이끌고 할 수 있는 젊은 감독 유형은 딱 나겔스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락은 해볼 것 같아요. 나겔스만한테 이제 그만뒀으니까 어떤 생각이냐, 너 계획은 뭐냐, 관심이 있냐. 그 정도로 안 돼요. 그냥 제발 와주세요. 이래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다 해줄게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연봉도 막 지르고, 어쨌든 여름에 이적도 좀 지원해주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시설도 구경시켜주고, 시설은 좋으니까. 그렇죠. 시설은 최고니까. 시설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맨유가 시설은 최악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이 나겔스만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에른 뮌헨의 일정을 말씀드린 대로 투엘 감독이 오피셜은 안 났지만 거피셜이에요. 네, 선수들도 알고 있대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사인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독일 현지 언론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2일 도르트문트와 데어 클라시커가 투엘의 데뷔전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과르디올라와 맞대결, 맨시티와 챔스 8강까지 너무나 흥미진진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의 후임 감독은 누가 될지, 그리고 투헬 감독의 바이언 도전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디테일한 분석으로 한준TV 새로운 영상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